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민주당이 격동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비대위가 모두 사퇴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윤호중, 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 전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차기 또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데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 비대위를 또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전당대회가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좀 앞당길 것인지,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는 형태로 전당대회까지 그대로 갈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친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이낙연이 좀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눈여겨볼 대목이고, 이재명 쪽도 그러니까 권리당원들,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당권을 줘야 한다. 책임을 지금 윤호중은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박지현에게 모든 책임을, 박지현의 내부 총질이 문제였다, 이렇게 박지현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이재명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뭐 당원 게시판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권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대혼돈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권을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당권을 도전하지 않고 뭐 이낙연이나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재명을 버리는 카드로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방법, 이재명이 또 뭐 결국 이재명 때문에 지방선거가 패했고 대선 패배 책임이 있으니까 이재명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버리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는 달았지만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버리는 카드로 쓰게 되면 이재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재명은 각종 무리를 써서라도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모두 사퇴를 했는데 지금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승리다, 비대위의 패배다 라고 하면서 비대위를 해체하고 이재명으로 집결하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돌입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을 비롯해서 비대위에 다 책임을 덮어 씌우고 이재명 당권 체제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이 이 길 아니고는 이재명이 죽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심한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는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또 패배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히 광주의 투표율이 37.7%다. 이건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핵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왜 졌는지 책임을 지지는 않고 정략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호도하고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졌다. 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지방선거에 왜 졌는지 그 평가와 책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모종의 정략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모종의 정략으로 또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을 호도하는, 책임을 피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낙연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렇게 꼭 집어서 지적을 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민주당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뭐 계속 당권까지 장악해야 하는데 이 이재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이낙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종의 정략으로 또 책임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낙연이 지적한 이유는 벌써부터 박지현을 비롯해서 비대위에 다 덮어 씌우고 이재명은 당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내달리겠다. 지금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낙연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겠다. 그런 의도를 내비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제대로 그래도 모양을 잡으려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고 이재명을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민주당 이재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권에 도전하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친문, 당 주류가 이런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친문에서 이재명에 맞서서 싸워낼 구심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낙연이 할 수 있느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대안이 없다.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지금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막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은 또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우리 정치가 또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민주당도 내려앉고 우리 지금 정치, 국정 전체가 혼란을 겪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극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이재명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이 지방선거 뒤의 혼란, 혼선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